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4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한다. 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 입원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 입원 치료는 물론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입원자, 행정입원자, 외래치료자, 2022년도 초진자다. 지원 대상 질병은 질병코드 F20 물결표 사인 29, F30 물결표 사인 39, F40 물결표 사인 48, F90 물결표 사인 98에 한한다. 지원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부천시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 내선 62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형 주거안전망 구축 위해 민관이 함께 중간집 커뮤니티홈 찾아가다. 부천시가 부천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복귀를 준비하는 중간집인 엠마우스 커뮤니티홈, 이하 커뮤니티홈으로 약증을 찾아간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복지관 14개소, 종합사회식, 노인 3, 장애인 1, 및 10개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커뮤니티홈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중간집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시는 2019년 4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퇴원하고 싶어도 주거가 없어 지역 복귀가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돌봄 대상자를 위해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와 마우 체결하여 지난 2020년 1월 중간집 커뮤니티홈을 개소했다.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홈은 총면적 297, 지상 2층 건물로 방 5개와 주방, 거실, 회의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커뮤니티홈 입소 대상자로 결정된 돌봄 대상자에게 일시적 주거 지원, 최대 1년과 함께 인지재활 케어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홀로 건강하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시설 견학을 계기로 커뮤니티홈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커뮤니티홈 퇴소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제5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작. 부천시 시장 장덕천은 지난 11일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제5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제35조에 따라 민관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부천시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계획이다. 착수보고회는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연구원 김숙황 책임연구원의 보고로 연구개혁, 추진계획 보고,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를 전망하고 부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총괄분과 계획수립분과 평가분석분과 주민참여분과 등 4개 분과 88명의 민관위원으로 TF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행사를 진행했다. 김정길 복지위생국장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천시 지역사회보장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므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행력을 갖춘 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치유농업으로 소외계층 마음 보듬는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4월 시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정신 신체 건강 회복을 돕고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 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홈의실장애인 종합복지관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통합치유협회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 우울증 환자,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까지 탑동 시민농장 교육 텃밭 등에서 도시 텃밭 가꾸기 작물 수확하기 허브식물 향기 치료 시민농장 투어 꽃바구니 꽃케이크 만들기 식물 관찰 그림 그리기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79회, 한 개소당 15회 이상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우울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신체 건강 회복을 돕는 데 효과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원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어울림 치유 텃밭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도심형 공동 텃밭 가드닝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정신 신체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수원 만든다. 수원시가 올해 다양한 인권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인권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수원시는 1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수원시 인권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인권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1물결표 사인 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수원시 인권담당관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2022년 수원시 인권정책 사업 계획 공유,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인권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올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인권정책 기반 강화로 인권 친화적인 문화 구축 체계적인 인권교육으로 공직자 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권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설정해 5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직자 협업기관 종사자,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아동 노숙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에 집중한다.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을 주제로 한 인권 콘텐츠, 웹툰 카드뉴스 등 제작 배포,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도 추진한다. 회의 후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인권특강을 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증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인권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인권위원회가 효율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누리고 사람을 잇는 더 큰 수원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5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은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평가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진정사건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의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